나가는 너무 잘 나가는 이 행사에 화제가 됐었고요. 이날 이제 엔비디아 그 대표하고 그 모리스 누구죠? 그 CEO, TSMC CEO. 예, 그분하고 저녁도 먹고 화제가 돼서 뭐 엄청 뭐 100명 정도가 두 분이서 화제가 저녁 먹고 이러고 막 취재하고 뭐 이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쓸쓸하게 네 이제 인텔의 대표께서 팻 겔싱어라는 분이 자사가 만든 예, 또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이제 열심히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사 제품이 뭐 신제품 발표했습니다. 자사 홍보하면서 뭐 엄청나게 막 훨씬 좋다 설명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하죠. 신제품이 그쵸. 좋다고 하는데 뭐 얘기했는데 뭐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었고요. 뭐 얘기 안 냈는데 제가 볼 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사가 만든 뭐 여러 가지 뭐 훨씬 좋고 뭐 가우디 3라고 소개했습니다. AI 패키지 가우디를 설명했는데 뭐 이게 AI가 뭐 자기 H100보다 훨씬 더 좋고 추론 능력도 뛰어나고 근데 이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그랬더니 뭐 본인은 약간 사는데 약간 이게 약간 아전인수격인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불쌍하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좀 했습니다. 짠하다. 백겔싱어가 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인텔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저는 우리 언론이 좀 약간 좀 답답하다는 게 뭐냐 팹리스에 대한 설명 잘 안 해주고요. 파운드리에 대한 설명 잘 안 해줍니다. 팹리스가 뭐냐 반도체 설계입니다. 설계. 공장이 없는 네. 팹레스.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걸 팹리스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제조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 갖고 있는 쓸데없이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을 해라 그런 네. 거죠. 그죠 지금 그런 옛날에는 이제 거죠. 이걸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2021년에 이제 이거를 포기합니다. 파운드리 쪽은 포기하게 되는데 요거를 잠깐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인텔이 왜 망가졌고 왜 했는지를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망가지죠. 이제 절대 강자인 이 인텔이 계속 잘하다가 연합동선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따라가지 못하다가 최근에 구글, MS, 메타, 브로드컴, 시스코, AMD, HP 등과 8개과 울트라 가솔링크라는 뭐 독출 오염제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정선을 해서 이제 올 3분기에 이제 자체 표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온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웃긴 게 뭐냐면 MS가 올 초에 CPU 코발트하고 GPU 마이야라는 걸 선보였어요. 이게 약간 웃기긴 하고 뭐 어설프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동맹관계 상황에서 또 이런 걸 또 만들기로 하니까 좀 웃긴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또 MS가 또 이제 인텔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만들기도 하고 인텔이 어쨌거나 그동안 왜 망가졌느냐 하면 그 전에 있던 밥스완이라고 팻 겔싱어 하기 전에 밥스완이라고 인텔이 잘 나가다가 인텔이 망가지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회계 전문가를 CEO로 내세웁니다. 회계 전문가를 CEO로 내세우면 문제가 뭐냐면 숫자에만 연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맞아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이게 회계 전문가 분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신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개발 쪽보다는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비용을 자꾸 줄이는 데 전념합니다. 돈을 쓰는 부분에 계속 이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뭔가를 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 낭비하는 부분은 줄여야죠. 근데 그러면 개발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이게 벌 수 없으면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외국어로는 빈스 카운터스라고 그러는데 계속 콩만 세는 거거든요. 숫자를 세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텔이 계속 망가지는 거죠. 예. 인텔이 이렇게 망가지다 보니까 인텔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2021년에 팻 겔싱어라고 인텔 기술자 출신의 이 친구를 이제 스카우트하게 되는 거죠.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스탠퍼드 출신이고요. 성과가 있었나요? 예, 이제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패키싱어 되자마자 14%가 뛰었습니다. 그날 주식이. 그러면서 오자마자 한 게 이제 파운더리 시장을 분리시킵니다. 잘했다. 예, 저건 예, 보죠. 바로 분리시키고 TSMC랑 같이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잘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가장 먼저 한 게 된 게 ASML에서 이제 차세대 노광 장비를 싹쓸이 해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게 중요하죠. 예, 이게 한 대당 5천억 정도 하는데 중요하죠. 이게 ASML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아무나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이 배경이 되는데 미국을 백으로 해서 이걸 싹쓸이 하는데 한 1년에 5, 6대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도 2026년까지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네가 이 노광 장비로 초미세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6년까지 1.8나노 미하의 그거 반도체를 만들겠다 선언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2026년에 이제 그걸 2나노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자기네가 먼저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 수 있어 없지가 지금 시장의 관건입니다. 지금 아주 다들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빨리 만들겠다 인텔이 2025년에 8나노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내년에. 우리는 2026년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2나노 이하를. 근데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누가 사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만드는 건 만드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TSMC가 이제 이거를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사주는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애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MS가 나서게 됩니다. MS가 사주겠다, 예, MS가 사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주게 됐다고 이제 자기네들이 사주겠다고 애저 쪽에 쓰겠다고 이제 사주겠다고 나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만들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MS가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TSMC 쪽에 40% 할인을 받는 이 파운드리가 있었는데 TSMC 심기를 또 패키싱어가 건드린 거예요. 예. 왜 어떻게 대만이 지금 불안하다. 만들었어요? 중국하고 관계에서 좀 불안하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키싱어가 좀 이거 또 불안하다. 좀 그러면서 이제 그 40% 할인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TSMC가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이 할인 혜택을 못 잃게 되니까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니까 또 패키싱가 또 TSMC 쪽에 대만을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서 이제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도 되는군요. 네, 네. 말 한마디로 그렇게. 네, 아주 천냥빚을 갚아야 되는. 네, 네. 천양 빚이 생겨버렸네요. 네. 말 한마디로. 그래서 결론은 어떤 이제 운명이 가서 될것 이제 좀 같아요? 약간 이제 달래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서 음. 이제 제가 볼 때는 TSMC는 요거를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오히려 네, 하나의 네, 네. 키로. 네, 키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또 둘 다 아주 서로 건드리지 않는 약간 이런 수사학적인 말로 지금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종목만 보고 네네네. 이제 뭐 얼마 올랐네 이런 것만 보지 이 반도체 생태계에 관해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은 삼성전자와 그 너무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삼성전자가 지금 나가는 방향도 좀 보고요. 전반적인 걸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이렇게 발표를 매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후속 보도가 없고 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발표한 이후에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번 그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품들에 대한 계획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심히 보고 그거의 일정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 일정을 자세히 보면 지금에 나오는 파운더리 쪽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위에 상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밑에 파운더리 쪽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다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이제 네. 지켜볼게요. 저희는 어쨌든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하청에 관한 네네네네. 반도체에 네네. 업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하청을 주는 그런 업체들이 해외에 또 있잖아요. 그럼 네. 해외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들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